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긍정 특집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캐나다 경제, 가계부채, 금리, 정부 정책 같은 다소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캐나다 그래도 살기 좋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모아서 준비한 캐나다 긍정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일반인이고요. 직업적으로는 부동산과 몰기지 쪽에 있는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매일 느끼는 부동산, 몰기지,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 캐나다가 기대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듯 저희는 데이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캐나다가 기대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조정기를 강하게 지나가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아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바로 제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은 어떤가요? 가격 조정이 강하게 오고 있죠.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럼 조정이 끝나거나 조정 중이라면 일단 구매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겠죠. 이 똑같은 부동산을 우리가 살아가는 필수재, 거주 공간으로만 본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부동산이 내려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거나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더 많이 짓거나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늘어나진 않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는 미래의 공급을 조금 앞당겨서 단기적으로 늘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아직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 캐나다는 천천히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G7에 속한 선진국이고요.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은 1.6%입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이미 개발이 끝난 선진국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인데요. 또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인구는 약 4,200만 명입니다. 출산율은 1.25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이민으로 꾸준하게 보완되며 인구 증가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지난 40년간 캐나다의 인구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2024년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이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단기 효과일 뿐이지 여전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고 있는 거죠. 전쟁, 가난, 종교 갈등, 극단적인 빈부격차 등 인구 유출이 생길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리스크가 캐나다에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기 때문에 계속된 인구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미래는 어떨까요? 물론 인구가 늘면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단순히 투자로만 본다면 아직도 걱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람이 늘어나면 땅과 집은 한정됩니다. 이 한정됨 속에서 자연스러운 가치 상승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회와 경제의 계층이 나눠지게 되면 좋은 땅과 좋은 집의 가치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자, 두 번째로 캐나다가 기대되는 이유는 몰기지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시작됐고 캐나다도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면 필요한 몰기지의 금액도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이자율까지 하락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이자를 적게 낸다면 우리 가계의 현금 흐름은 개선이 될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BC주에서 First Time Home Buyer가 50만 불로 첫 번째 집을 구매했고 20% 다운페이를 해서 10만 불의 다운페이를 잘 모았다면 40만 불의 몰기지 원금을 기준으로 0.25%의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한 달 이자는 83.33센트가 절감됩니다. 자, 그렇다면 0.5에서 0.75, 1%까지 내려간다면 효과는 더 커지겠죠. 물론 이자율은 예측이 가능한 시장은 아닙니다만 뱅크 오브 캐나다가 우리에게 약속한 타겟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는 명확하게 금리 하락을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시장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는 마음도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집을 천천히 여유 있게 고르고 적정 몰기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유리해지는 마켓이 되는 거죠. 쉽게 돌아오지 않을 타이밍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캐나다의 경제입니다. 캐나다는 사실 의외로 경제적인 기본 체력이 튼튼한 편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큰 편이고요. 인구 대비 세수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됐죠. 미국과 캐나다 이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2025년도는 굉장히 강한 회복세, 상승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RRSP, RESP, TFSA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인 거죠. 자, 그리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유인데요. AI의 시대가 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AI 기술, 이 헤드라인들만 굉장히 돋보이는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AI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서 중요해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AI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제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력, 청정에너지, 금속자원,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광물,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원입니다. 즉, 디지털 시대일수록 물질적인 기반이 더 중요해지는 이 역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반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원 민족주의와 전력의 인플레이션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캐나다에게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죠. 우리 캐나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26년에 캐나다가 기대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인구 기반, 그리고 부동산은 필수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의 사이클 덕분에 가계의 부담이 감소되고 덕분에 시장의 정상화를 꿈꿀 수 있는 몰기지. 자원, 에너지, 기반 산업, 거기다 투명한 투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경제를 바탕으로 더욱더 탄탄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이 경제. 사실 캐나다에 사는 사람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사람이 사는 도시, 나라들은 모두 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캐나다 역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미국과 비교하면 스케일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합리적이고 사람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논제, 데이터를 통한 캐나다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2026년, 과연 캐나다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지 이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캐나다의 장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